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 뒤에 있는 중복하고 병합에 관한 질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아래 읽어보겠습니다만은, 이 사건, 우리가 이제 경매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낙찰받는 거죠. 낙찰받는 거고, 낙찰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시세나 수익에 대한 분석이 우리가 이제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주된 포인트를 삼으셔야지, 이제 뭐 이런 표기에 관한 것은, 아나 모르나 아무 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지식에 너무 매몰되면, 일종의 이제 실무 능력이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협회에서 스파레주를 만들어서 보급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뭐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권리 분석하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99.99%가 권리 분석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90% 이상이 뭐 유치권이 어쩌고, 그 다음에 그 지분 매각이 어쩌고, 뭐 지분 경매 어쩌고, 뭐 이런 희귀한 곳 쪽으로 투자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는 학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협회에서 지사하고 코치들이 양상되면서 뭐 이제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거기에 있는 그 저희 협회에서 배워 나갔던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활동을 많이 하면서부터 이제 그 권리 분석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이 사라지고 실무 능력, 그 다음에 검색 능력, 시세 조사 능력, 심지어는 요즘에 수익률 얘기도 이제 언어가 이제 언급되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수익률 분석이라든가 뭐 시세 조사라든가 뭐 이런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커리를 왜 짰냐면은 이런 낱낱의 언어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돈 버는 거랑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공부하고 실무가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공부에 중시하면 실무가 빵점 맞고 실무에 중심하면 이제 머리는 좀 비죠. 근데 머리는 비지만 돈은 버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 말로 문무가 겸전돼야 된다. 그렇죠? 문도 겸전돼야 되고 무도 겸전돼야 되는데 너무 글에만 치우치면 글쟁이가 되고 망상론자가 되고 너무 무술에 즉 실전에 치우치다 보면 좀 무식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실전을 중시하되 글을 보완하는 그런 능력, 그런 공부도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팟빵에 보면은 그 판례도 설명해주고 법률도 설명해주고, 그죠? 그래서 마니또 같은 데에서는 뭐 기타 뭐 기본적으로 법률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판례들을 많이 뒤져서 공부하는 습관들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뭐 문무겸전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를 문무겸전을 동시에 해야 됩니까? 라고 보면은 동시에 하면 안 되고 우선은 실전 능력을 키우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배워서 강도랑 싸워야 된다고 한다면 글을 배울 시간에 그 행동, 무술을 더 빨리 배우는 게 낫잖아요. 그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중복은 이중경매, 병합은 공통경매로 표시되는 거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는데 어떤 의미인지 경매의 물건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지 영향 전혀 없습니다. 신경 꺼도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A라는 사람이 경매를 개시 신청을 하면 보통 3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나죠. 경매 개시가 됩니다. 이때가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근데 A가 신청하고 나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기 전에 B도 신청하고 C도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신청 시점은 각각 다릅니다만은 A가 신청해서 결정이 나오는 이 며칠간 사이에 B도 오고 C도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중경매, 이거를 이제 공동경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경매 사건 번호가 하나가 생기기 전에
여러 명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공동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경매 사건 번호를 한 개를 부여합니다. 판사가, 그죠? A가 하는 걸 아직 결정 나오기 전에 B, C, D가 왔으니 뭐 한 개만 해주는 걸 공동 경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A가 신청을 해서 A가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그 뒤에 B가 신청해서 B가 사건 번호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즉 A의 사건 번호 생성 후에 새로운 채권자인 B가 경매를 신청해서 사건 번호가 생기는 것을 이거를 이중 경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법원 실무에서 절차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A, B, C 같은 경우는 야 너희들 한 사건으로 보자라고 달래는 경우고, 그 다음에 A가 따로 있고 B가 따로 있는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생긴 경우에는 이렇게 중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복. 이중경매죠. 이중경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다르게 중복되는 거죠. 다르게 중복이 되는 거. 이중. 사건 번호가 두 개가 생긴다. 세 개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여러 명이 신청했지만 사건 번호가 하나 생기는 거를 공동경매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병합돼 있잖아. 그죠? 여러 가지 건데 하나로 병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병합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 채권자가 여럿이 있었는데 그 여럿이서 냈나 봐. 그 다음에 여기 중복은 채권자들이 다른 시점에서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같이 낙찰자를 꿈꾸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사건 번호가 부여되는 시점과 중복 경매와 병합, 그 다음에 이중 경매와 공동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이 이때라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시점이 이때고 낙찰받는 시점은 이때다 이게. 이때 낙찰이고 이때가 여러분이 이제 목격하게 되는 날, 검색하게 되는 날,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 중복이냐 이중이냐 그 다음에 공동이냐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받는 데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